안녕하세요. 챕터 2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내 섹션 9 가명정보의 처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배치하는 등 가명 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 각각의 정의와 그리고 각 개념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아래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 삭제, 배치하는 등의 가명 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 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주요 용어입니다.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추가정보, 제식별, 결합기, 결합정보, 이하 관련 주요 용어들은 개인적으로 학습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 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통계 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통계 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시장 조사를 위한 통계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계 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기초연구,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업적 연구도 해당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란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공적 작업으로 수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에서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적 작업으로 수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수행 연구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암기 부탁드립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 기록 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적 기록 보존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 인정됩니다.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공익적 기록 보존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등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가명 처리 절차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처리 절차는 사전 준비, 위험성 검토,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안전한 관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에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의 적합성 및 계약서, 처리 방침, 관리 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험성 검토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 파일에서 선정하고 가명 처리 대상 데이터와 식별 위험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 이후 가명 처리를 하고 가명 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관련 법령 준수 및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는 안전한 관리 단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에 적용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으로 학습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기술 종류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유형입니다. 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 삭제와 기타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요청드립니다. 비정형 가명처리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습을 요청드립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합니다. 단,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임명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으로는 고시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여야 되고 안전한 결합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결합 신청자의 결합 신청, 결합키 관리 기관의 결합키 연계 정보 생성, 그리고 결합 전문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결합 신청자의 반출 정보 활용 및 관리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반출 업무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의 결합 제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에서 확인 가능하고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문기관의 관리 감독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